완벽한 양의 오일이나 샐러드 드레싱을 붓기 위해 오일 밀봉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기보다는 구멍을 뚫으세요. 이렇게 하면 많은 양이 쏟아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손가락에서 반창고가 떨어지지 않게 양쪽에 선을 잘라주세요. 손가락 말고 반창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의 큰 끈적이는 밴드가 아니라 4개의 작은 밴드가 생겨서 고정하기가 훨씬 쉬워지죠. 초가 다 타버려서 라이터로 심지에 닿기가 어려워졌을 때 스파게티 하나를 쓸 수 있어요. 그냥 끝에 불을 붙이면 힘든 곳도 쉽게 닿을 수 있는 불이 잘 붙는 긴 막대기가 생길 거예요. 남은 페인트를 닦아낼 수 있게 페인트 캔 위에 고무 밴드를 고정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페인트가 캔 옆면으로 흘러내리는 걸 막을 수 있고 모든 걸 깔끔하고 정리정돈 시켜줄 거예요. 만약 쉘 타코를 제자리에 고정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면 머핀 트레이를 사용해 보세요. 트레이를 뒤집어서 오일을 뿌리고 틈새에 또띠아를 넣으세요. 완벽하게 바삭한 타코를 위해 370도에서 약 10분 동안 요리해 보세요. 계란 노른자를 분리하기 위해 물병을 쓸 수 있어요. 병을 노른자 위에 놓고 노른자를 빨아들이게 눌러요. 그걸 다른 그릇에 떨어뜨리면 끝이에요. 바닥에서 잃어버린 귀걸이나 핀을 찾고 있나요? 진공청소기 끝에 스타킹을 씌우고 바닥 위로 움직여 보세요. 작은 물체는 진공청소기로 빨려 들어가지 않고 들어 올려질 거예요. 다음번에 실링팬 청소 시에 베갯닛을 사용해 보세요. 베갯닛을 각 날개 위로 밀어 넣어 먼지를 닦아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먼지가 베갯닛 안에 들어가 먼지 비를 내리지 않을 거예요. 줄기 제거를 위해 체리의 빨대를 찔러 넣어보세요. 훨씬 빠른 방법이고 과일을 많이 버리지 않게 될 거예요. 발에 직접 팔찌를 채우는데 애를 먹고 있다면 종이 클립을 써보세요. 종이 클립을 여러 팔찌 끝에 있는 고리 사이로 살짝 밀어 넣어보세요. 가운데 손가락으로 클립을 잡은 다음 팔찌를 손목에 두르세요. 그러고 나면 쉽게 팔찌를 잠글 수 있을 거예요. 믹서기를 제대로 청소하려면 세제와 뜨거운 물로 가득 채우세요. 약 10초간 믹서기를 틀어놓고 힘든 일은 소용돌이치는 무리하게 두세요. 그런 다음 헹구기만 하면 깨끗해질 거예요. 석고벽에 못질하기 전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세요. 테이프는 석고가 떨어져 바닥에 먼지를 퍼뜨리는 걸 막아줄 거예요. 남은 음식을 데울 때 손가락으로 가운데에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음식이 훨씬 더 고르게 데워질 거예요. 과일 한쪽 끝을 잘라 오렌지 까는 지저분함과 좌절감을 피해보세요. 그런 다음 4-6조각으로 자르면 껍질이 훨씬 쉽게 벗겨지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버터가 너무 차가워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치즈 가는 강판을 써보세요. 이를 훨씬 더 편하게 하기 위해 버터를 그냥 갈아보세요. 오래된 플라스틱 병을 사용해서 DIY 정원 스프링클러를 만들 수 있어요. 병 전체에 구멍을 낸 다음 호스 끝을 테이프로 붙이세요. 만약 신발에서 악취가 난다면 마른 티백을 신발 안에 몇 개 넣으세요. 티백이 냄새를 흡수할 거예요. 감자칩은 완벽한 불쏘시개예요. 안에 들어있는 지방, 기름 그리고 화학물질들은 감자칩을 엄청 잘 타게 해요. 그럼에도 우린 여전히 그걸 먹죠. 아이러니하죠. 가구의 작은 흠집을 없애기 위해 치약을 써보세요. 긁힌 자국이 없어질 때까지 완두콩만한 양을 긁힌 곳에 동그랗게 문질러주세요. 그런 다음 젖은 천으로 닦으면 짜잔! 가구 위에 쏟아진 초밀랍은 얼음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긁어내려고 하다가 마감치를 망치지 말고 비닐봉지에 얼음을 채워 밀랍 위에 몇 분 동안 놓아두세요. 밀랍은 식어 단단해져서 훨씬 쉽게 떼어낼 수 있을 거예요. 쓰레기통 바닥에 작은 구멍을 몇 개 뚫어서 꺼낼 때 봉지가 막히는 걸 방지하세요. 이 구멍은 봉지를 붙들고 있는 진공 같은 효과를 방지해요. 벽지의 크레용 자국은 부모님들의 악몽이지만 이걸 없애기 위해 헤어드라이어기를 쓸 수 있어요. 크레용 왁스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자국을 몇 초 동안 가열하면 그냥 닦아낼 수 있을 거예요. 다음번에 슈퍼마켓에 갈 때 쇼핑카트에 넣을 딱 맞는 크기의 동전이 없다면 열쇠를 대신 이용할 수 있어요. 열쇠에 둥근 끝이 있다면 동전이 들어가야 할 곳에 열쇠를 넣어 카트를 풀 수 있어요. 식용유를 사용해 병에 붙어있는 끈적한 잔여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화장솜을 기름에 적신 다음 끈적한 곳에 문질러 주세요. 몇 분 동안 스며들게 하면 쉽게 닦일 거예요. 칫솔이 더러운 세면대 위로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칫솔 머리 바로 아래에 옷집게를 꽂아보세요. 또 더러운 세면대도 청소해야 할 것 같네요. 무거운 화분이 표면을 손상시키는 걸 막기 위해 가구 슬라이더로 화분 바닥에 붙여보세요. 새로 산 울 스웨터를 덜 따갑게 하기 위해 에어 컨디셔너를 사용할 수 있어요. 린스 두어 스푼을 넣은 미지근한 물에 담그고 15분 동안 놔두세요. 그런 다음 말리면 스웨터가 훨씬 더 부드러워질 거예요. 더러운 세면대를 청소하는 동안 입을 수도 있어요. 이쑤시개 병에 면봉을 보관하세요. 이런 유형의 포장에는 보통 뚜껑에 디스펜서가 있어요. 한 번에 면봉을 하나씩 뽑을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남은 위생용품이 먼지나 물로부터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죠. 꽤 편리해요. 특히 여행 중일 때요. 이쑤시개 용기는 글리터를 위한 훌륭한 보관 해결책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음악 페스티벌에 간다고 가정해봅시다. 병에 글리터를 넣고 필요할 때 뚜껑에 작은 구멍에 필요한 양을 부어주세요. 외출 시간 동안에 뚜껑이 가방에서 쏟아지는 걸 보호해줄 거예요. 만약 이쑤시개 용기의 디자인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나가기 전에 테이프를 사용해서 뚜껑을 밑부분에 고정시키세요. 폰 케이스에 있는 고리 홀더를 사용하면 한 손으로 기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소파에 누워서 문자를 보내고 셀카를 찍고 영상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고리 홀더가 요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밝혀졌어요. 고리를 분리해서 평범한 금속 병 뚜껑에 부착해요. 썰고 있는 음식 위에 뚜껑을 수직으로 대고 이렇게 잡아요. 손가락은 사고로부터 보호될 거고 조각들은 고른 크기로 잘릴 거예요. 티라이트 캔들은 보통 작은 알루미늄 컵에 담겨 나와요. 왁스가 다 타버리면 2개의 컵을 가지고 앞정핀, 장신구, 종이 클립 등과 같은 작은 물건을 담는 상자를 만드세요. 우선 남은 왁스를 제거하고 컵을 청소한 후 반대쪽에 작은 삼각형 2개를 접어요. 이렇게 하면 아래쪽 컵의 지름이 위쪽 컵의 지름보다 약간 작아져요. 이 윗컵은 뚜껑 역할을 할 거예요. 작은 테이프를 사용해 하단 부분에 고정할 수도 있어요. 휴가를 갈 때 작은 비누, 소풍 양념, 비타민 알약, 그리고 귀마개를 이런 상자에 보관할 수 있어요. 가는 길에 혼란을 피하기 위해 마커나 스티커로 표시해두는 걸 잊지 마세요. 플라스틱 칫솔 용기는 작은 장신구나 메모리 카드를 위한 훌륭한 여행용 상자가 될 수 있어요. 멋진 핸드폰 홀더에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선글라스 관자놀이를 접어서 평평한 수평 면에 놓으세요. 이제 핸드폰을 이 비상용 홀더에 넣고 틱톡을 바로 찍으면 돼요. 빈 틱택 용기가 있다면 이 폰 홀더 아이디어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상자를 세로 부분으로 똑같이 잘라요. 이렇게요. 휴대폰보다 약간 큰 판지를 준비하세요. 틱택 반쪽을 판지에 접착제로 붙여 핸드폰이 이 구조물 중간에 꼭 맞도록 하세요. 짜잔! 또 태블릿에도 같은 홀더를 자유롭게 만드세요. 하지만 이 구조물에 비해 기기가 너무 무겁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여기 또 다른 훌륭한 예산 아이디어가 있어요. 빈 테이프 롤을 급하게 버리지 마세요. 자로 롤의 반대편에 2점을 표시하세요. 그런 다음 폰을 지탱해줄 2개의 작은 틈새를 잘라내세요. 균형이 완벽하고 버릴 것도 거의 없죠. 사용한 플라스틱 빨대를 작은 고리로 자르세요. 깨끗한 종이 위에 이것들을 2에서 3 테이블스푼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위에 종이 한 장을 올려놓고 다림질하세요. 고리들이 하나의 플라스틱 조각으로 서로 붙을 거예요. 반듯한 원으로 잘라내세요. 이걸 유리잔이나 머그잔용 코스터로 사용할 수 있어요. 쿠키를 장식하기 위해 고기 다지기를 쓰세요. 베이킹 쟁반 위에 같은 양의 반죽 덩어리를 놓으세요. 이제 다지기에 가장 좋아하는 면으로 그걸 누르세요. 이걸 하기 전에 시나몬에 다지기를 담그면 풍미를 더할 수 있어요. 굽고 나면 크림이나 꿀로 덮을 수 있는 패턴을 얻을 수 있어요. 간단한 플라스틱 병뚜껑이 훌륭한 비상용 비누 받침이 될 수 있어요. 냉장고에 있는 버터는 보통 바로 사용하기엔 너무 딱딱하고 차갑죠? 이 과정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큰 머그잔에 뜨거운 물을 채우고 잔이 뜨거워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물을 붓고 머그잔으로 버터를 덮어요. 버터의 표면이 녹을 거고 아무 문제 없이 토스트에 바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베이킹을 위해 전체 조각을 부드럽게 해야 한다면 버터를 작은 조각으로 잘라 뜨거운 머그잔 아래에 좀 더 오래 두세요. 물티슈에 플라스틱 뚜껑을 재사용할 수 있어요. 포장지에서 떼어낸 스케치북이나 메모장에 딱딱한 표지에 붙이세요. 이제 작은 문구류를 보관할 수 있는 주머니가 생겼어요. 아니면 2개의 플라스틱 뚜껑을 같이 붙여 알약, 귀마개, 그리고 다른 작은 물건들을 담을 수 있는 편안한 여행용 상자를 만드세요. 쓰지 않는 오래된 레고 조각들이 많이 있다면 버리지 마세요. 멋진 새집이나 가정용 식물을 위한 다채로운 화분을 만들어주세요. 이 저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선 못을 전혀 쓸 필요가 없어요. 양면 테이프나 접착제를 사용해 출입문 옆에 있는 벽에 평평한 레고 패널을 붙이세요.
이 특정 레고 조각을 여러분과 룸메이트의 모든 열쇠고리에 달아주세요. 이제 모든 키를 한 곳에 보관할 수 있어요. 레고는 또 훌륭한 책꽂이나 머그컵과 양초를 위한 스탠드가 돼요. 팝콘 한 팩을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튀지 않은 작은 알갱이가 남습니다. 봉투를 열기 전에 이 알갱이들을 제거할 수 있어요. 윗부분에 작은 구멍 보이죠? 접시 위에서 이 팩을 흔들면 모든 알갱이가 구멍 밖으로 떨어질 거예요. 접착 메모지는 아래가 아니라 옆쪽으로 떼어내는 게 훨씬 좋아요. 이렇게 하면 종이가 평평하게 유지되면서 종이의 아랫부분이 굽혀지지 않으니까요. 바나나의 껍질을 끝에서부터 벗기면 꼬투리 부분이 찌그러지지 않을 거예요. 냄비의 구멍은 벽에 걸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프를 만들 때 이 구멍에 숟가락을 넣을 수 있습니다. 테이크아웃용 종이 용기를 열어서 내장의 종이 벽이 식탁 위에 평평하게 놓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펼치기만 하면 아주 간편하고 유용한 접시를 만들 수 있고 뜨거운 음식은 더 빨리 식게 될 거예요. 오렌지의 껍질을 벗기는 쉬운 방법은 오렌지의 밑부분과 끝부분을 자른 다음 가운데를 절반으로 자르고 과일을 여는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행용 베개를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보통 U자형 쿠션의 양쪽 끝이 앞으로 향하게 베개를 쓰죠. 이 베개를 반대편으로 돌리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아치가 턱 아래에 있어야 하고 양 끝이 뒤를 보게 만들어야 하죠. 베개를 이렇게 놓으면 목이 훨씬 편해질 거예요. 그리고 낮잠도 푹 잘 수 있을 테고요. 천장 선풍기에는 겨울용과 여름용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먼저 선풍기의 스위치를 찾으셔야 해요. 겨울용으로 전환하려면 위로 올리고 여름용으로 전환하려면 아래로 내려주세요. 여름용에서는 선풍기가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고 겨울용에서는 공기를 위로 빨아들입니다. 방이나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나가는 사람들을 먼저 밖으로 내보내고 그 후에야 들어가는 것이 에티켓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죠. 안에 계시다면 먼저 나오세요. 이 간단한 규칙은 충돌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식당과 카페에는 항상 이쑤시개가 식탁 위에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사 후 즉시 이를 쑤시는데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올바르고 교양 있는 방법은 화장실에 들어가 조심스럽게 입에서 남은 음식을 제거하는 것이죠. 위에 작은 구멍을 만들지 않고 쓰레기 봉투를 묶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얇은 끈을 함께 묶지 마세요. 봉투 끝을 잡아서 매듭을 만들고 그 끈을 매듭 주변에 감아주시면 봉투가 단단히 봉인될 거예요. 운동화를 건조기에서 제대로 말리기 위해서는 끈을 함께 묶은 다음 끈 끝이 건조기 밖으로 나오게 한 뒤에 운동화를 건조기 안에 넣어야 합니다. 신발끈이 끼게 해서 뚜껑을 닫아주세요. 끝! 유선 헤드폰은 끝이 위로 향하게 착용하면 귀에 훨씬 잘 맞습니다. 그런 다음 선을 귀 뒤로 감아보세요. 그러면 헤드폰이 귀 밖으로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실핀은 울퉁불퉁한 쪽이 머리에 붓도록 끼워야 머리카락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전자칫솔을 쓸 때는 빠르게 움직여서 이를 닦지 마세요. 전자칫솔은 치아를 부드럽게 지나야 해요. 한 손으로 설탕 스틱 찢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스틱을 머그잔 위에 두세요. 검지와 중지 위에 스틱을 놓고 엄지손가락으로 스틱 가운데를 누릅니다. 그러면 가운데가 찢어져서 설탕이 쉽게 쏟아질 거예요. 주스나 우유를 따를 때 상자의 입구가 위로 가게 유리잔을 따라보세요. 그러면 음료가 덜 튈 겁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방에 들어오셨군요. 이제 선글라스를 어디에 두시겠어요? 머리 위? 아니면 셔츠 깃에 걸어 놓으시겠어요? 주머니에 넣으시겠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안경을 가슴 주머니에 넣는 것입니다. 렌즈는 안쪽을 향하고 다리만 주머니 밖으로 튀어나오게 두는 거죠. 그러면 안경은 안전하게 안에 들어있으면서 렌즈가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거예요. 변기에 물을 내릴 때는 항상 뚜껑을 닫아주세요. 물 내림 버튼을 누를 때 뚜껑이 열려 있으면 작은 입자로 된 세균과 더러운 물이 사방에 튀게 됩니다. 식기세척기 세제 태블릿의 비닐 껍질은 따로 벗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칸에 넣고 닫아주시면 돼요. 물이 그 비밀을 녹게 해줄 거예요.
하지만 브랜드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사용 설명서를 확인해 주세요. 가스레인지 밑에 있는 서랍에 냄비만 넣어두셨다면 이건 이 서랍을 제대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접시에 음식을 담아서 이곳에 보관하실 수 있어요. 오븐의 열이 음식을 따뜻하게 유지해 줄 것입니다. 늦는 손님을 기다릴 때 유용하겠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둥근 고무 모양의 뚫어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영화에서 이 뚫어뻥으로 막힌 변기를 어떻게 뚫는지 여러 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사실 이 뚫어뻥은 싱크대에 막힌 부분을 제거할 때 필요한 도구예요. 변기에는 다른 특수 뚫어뻥을 사용해야 합니다. 타코를 먹고 있는데 안에 든 게 반대편으로 다 떨어지고 있다고요? 접시에 또르띠아를 한 장 더 깔아두세요. 그러면 떨어진 음식이 다 그 또르띠아 위에 떨어질 테니까 작은 타코를 하나 더 드실 수 있습니다. 야채 필러를 사용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껍질을 벗기기 위해 앞으로 한 번만 움직이죠? 그러고 나서 칼날을 다시 넣어서 껍질을 벗겨냅니다. 이때 칼날을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앞뒤로도 껍질을 벗길 수 있어요. 이 방법이 더 빠르고 효율적일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앞유리 가장자리에 있는 검은 점과 검은 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멋져 보이긴 하지만 분명 숨겨진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검은 선은 프리트라고 합니다. 사고 시에 앞유리가 차에 튀지 않도록 도움을 주죠. 꽤 중요한 역할이네요. 전자레인지에 파우치형 제품을 데울 때 전자레인지 안에서 봉지가 쓰러질까 걱정이 되시나요? 저처럼 여러분도 아마 포장을 똑바로 세우느라 애를 썼을 거예요. 알고 보니 포장의 바닥을 펼치면 멋지고 튼튼한 토대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한번 당겨서 만들어 보세요. 왜 이걸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던 걸까요? 지난밤에 피자에 같이 마신 2리터짜리 콜라가 반쯤 남았는데 김이 다 빠져버렸다고요? 하수구에 흘려보내지 말고 퇴비 더미에 넣어보세요. 설탕은 좋은 미생물의 먹이가 되고 산도를 높여 유기물이 더 빨리 분해되도록 도와줄 거예요. 어떤 가위도 무뎌지는 걸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둘 수는 없죠. 이 가위를 빠르게 살려줄 물건은 부엌에 있습니다. 알루미늄 호일을 남은 음식에 쌀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한 장을 4등분해서 자르기 시작해보세요. 가위가 너무 무딘 상태가 아니라면 은박지를 자르면서 바로 날카로워질 거예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빨리 구해주세요. 에스컬레이터의 작은 솔은 신발을 닫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유용하기는 하지만요. 이 솔은 사실 중요한 안전 기능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런 솔이 없으면 옷, 신발끈, 가방이 너무 가까이에 닿을 때 측면에 껴버릴 수 있어요. 이 작은 솔은 아래를 내려다보고 조심하라고 메시지를 주기 위해 여러분을 간지럽힐 수도 있어요. 전 항상 벌레가 저를 괴롭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하프벨트는 정말 용도가 뭘까요? 어떤 군용 자켓은 담요로 쓰이고는 했는데 하프벨트는 그 거대한 천이 군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했어요. 요즘은 패션 액세서리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실수로 잘못된 페이지에 스테이플러를 찍어버렸다니 정말 최악이네요. 더 심한 일도 있지만 확실히 짜증나는 일이에요. 특히 심을 뜯어내려고 하다가 종이를 찢기라도 한다면요. 사실 스테이플러 심을 느슨하고 뽑기 쉽게 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스테이플러 앞쪽에는 엠빌이라고 하는 금속판이 있습니다. 스테이플러를 거꾸로 뒤집어서 설정을 조절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스테이플러를 임시용으로 변경하는 거죠.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변기 시트 커버는 정말 오랫동안 잘못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혀처럼 생긴 그 부분을 뜯어내셨다고요? 틀렸습니다. 커버를 내려놓은 후 그 부분을 떼어내지 말고 변기 안으로 내리세요. 물을 내릴 때 당기는 힘 때문에 커버가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거예요. 치약 튜브 끝에 있는 까만색 네모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색상으로 구분하는 건가요? 아니면 치약이 합성인지 천연인지를 알려주는 건가요? 미안하지만 진실은 그렇게 흥미롭지 않아요. 이 표시는 조립 기계를 위한 것입니다. 기계가 각각의 튜브를 자르고 접어야 할 곳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슈퍼마켓에서 집으로 운전해 오는 길에 우회전을 너무 빠르게 돌다가 꽝! 방금 트렁크에서 장바구니 화산이 폭발한 것 같은데요? 트렁크 안을 자세히 보세요. 안에 작은 고리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가방을 걸 수 있습니다.
네, 대신 앞좌석 뒤에 고리가 있는 차도 있습니다. 옷이나 음식 포장 봉투를 걸 때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비행기들이 승무원들이 통로를 걸어 내려갈 때 의자의 머리 부분을 잡는다는 걸 알아차린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것을 만지고 싶어하는 이상한 욕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걸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가장자리에 손잡이가 있기 때문이죠. 다음에 비행기에서 산책하고 싶을 때 사용해보세요. 모든 사람의 머리 받침대를 잡는 것보다는 확실히 나을 거예요. 괜찮겠죠? 빛나는 노쇠 문고리는 현관문을 근사하게 장식해주기도 하지만 그게 모든 역할은 아니에요. 노쇠는 구리 합금이 들어있는 다른 소재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해로운 세균들과 박테리아가 견디지 못해하는 항균 성질이 있어요.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 이 노쇠 손잡이는 강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도 더러운 세균들을 제거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단점은 노쇠가 다른 금속보다 훨씬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즘은 이런 목적을 위해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는 걸 겁니다. 칫솔에 흰색 솔과 함께 파란색 솔도 섞여 있다고요? 칫솔을 훨씬 더 멋져 보이게 해주기도 하지만 단지 보기 좋은 것만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이 숨겨져 있어요. 이 파란색 염료는 칫솔을 교체해야 할 때쯤 되면 지워지도록 디자인되었어요. 어쨌든 3, 4개월마다 칫솔을 바꿔야 하지만 파란색 솔은 여러분이 깜빡할 때를 대비해서 부드럽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은 매일 이걸 밟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죠. 그런데 맨홀 뚜껑이 항상 둥근 데에 이유가 있을까요? 고대 로마와 같은 과거 문명에서는 이 뚜껑이 정사각형 모양의 돌판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가장자리와 틈새 때문에 태평하게 다니던 로마인들에게 사고가 일어나 발가락 부상을 입기도 했다고 해요. 종이 변기 시트 커버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혀처럼 생긴 플랩을 뜯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뜯어내거나 뒤에 놓이게 하는 대신 변기 시트를 내리고 변기 안에 그 부분을 넣은 채 시트 위에 깔아주세요. 변기물을 내리면 물이 플랩을 잡아당겨서 시트 커버도 물과 함께 내려갑니다. 시트 커버 사용 후에 손을 댈 필요가 없어요. 휴! 공중 화장실에서는 사생활 보호가 힘들어요. 특히 화장실 칸의 문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더욱 그렇죠. 이 틈새는 환기에 효과가 있고 사람들이 쓸데없이 화장실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비상 접근이 가능합니다. 한편 천장 선풍기는 더운 날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풍기에는 회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작은 스위치가 위에 있습니다. 여름 설정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찬 공기를 위로 빨아들이고 겨울 설정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따뜻한 공기를 아래로 밀어냅니다. 휴대폰에 신호막대가 가득 찼다고 해서 수신 상태가 최고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전화 제조업체는 사용 가능한 신호의 강도 수준을 감지하는 자체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의 많은 막대수 혹은 더 적은 막대수를 표시할 수 있어요. 핸드폰마다 바의 수는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저는 초콜릿 바에만 관심이 있어요. 지를 식기세척기에 넣기 전에 헹구는 것은 헛수고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식 식기세척기에는 그릇이 얼마나 더러운지 감지하는 센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조절된 양의 물로 설거지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음식 찌꺼기는 긁어낸 후에 지를 잘 배열해서 식기세척기가 열심히 설거지를 하도록 맡기세요. 병뚜껑 밑에 있는 그 작은 디스크는 생산 공정에서 남은 부분이 아니에요. 뚜껑이 더 꽉 닫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병을 뒤집어도 액체가 사방으로 새어나가지 않아요. 플라스틱 디스크는 탄산음료에 톡 쏘는 맛이 더 오래 가도록 해주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을 때는 뚜껑을 꼭 닫아두세요. 파스타를 끓일 때 냄비에 나무 숟가락을 걸쳐 놓으면 물이 끓어 넘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거품이 숟가락에 닿았을 때 불안정해져서 물이 가스레인지 위로 흘러넘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야 이걸 알게 되다니. 진행 표시줄이 50%에 있다고 해서 파일의 절반이 다운로드된 것은 아닙니다. 거의 모두 다운로드 되었을 수도 있고 전혀 다운로드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진행 표시줄은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한 것일 뿐이에요. 인터넷 속도와 네트워크 가용성이 다운로드 완료 속도를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컴퓨터의 하드드라이브가 파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결정하고 필요한 위치에 파일을 배치합니다. 하드드라이브가 오래되거나 가득 차면 파일 실행 속도가 느려집니다.
완벽한 스무디를 만들기 위해서는 액체를 먼저 넣으세요. 우유, 코코넛 워터, 커피, 요구르트를 넣은 후에 다른 재료를 넣으세요. 그래야 완벽한 소용돌이로 모든 것이 적절히 혼합됩니다. 파스타용 국자에 있는 구멍은 물을 빼기 위한 게 아닙니다. 1인당 얼마만큼의 스파게티를 요리해야 하는지를 측정하는데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구멍에 들어가는 스파게티 양이 1인분입니다. 구멍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금속 지퍼에는 숨은 자물쇠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기발하죠? 지퍼를 아래로 누이면 지퍼의 톱니가 잠깁니다. 위쪽 방향으로 두면 저절로 열릴 수도 있어요. 횡단보도 버튼을 눌러도 보행 신호가 항상 뜨지는 않습니다. 이 버튼은 3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눌러야 하는 종류, 두 번째는 작동하지 않는 종류, 세 번째는 버튼을 누르면 하루 중 일정 시간 이후에 보행 신호가 활성화되는 종류입니다. 즉, 여러분이 어느 도시, 하루 중 어느 시간대, 그리고 도시의 어느 부분에 있느냐에 달렸어요. 네 번째 종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르면 옆 사람에게 물을 뿜는 종류요. 저만 그런가요? 포스트잇은 블록에서 떼어낼 때 측면 각도로 제거해야 합니다. 밑에서부터 잡아당기면 종이가 말려 올라가게 만들어서 시간이 지나면 접착성이 떨어집니다. 오븐 아래에 있는 서랍은 프라이팬, 냄비, 베이킹 트레이를 보관하기 위한 수납 공간이 아닙니다. 사실은 온장고예요. 뜨거운 음식을 서빙할 수 있는 좋은 온도로 유지시켜주죠. 알루미늄 호일과 비닐랩 상자에는 롤을 고정하기 위한 특별 디자인이 있습니다. 상자 양쪽에 있는 작은 종이 탭이 롤을 제자리에 고정해줍니다. 그 탭을 안으로 밀어넣으면 롤이 상자 안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청바지에 있는 그 작은 주머니는 동전이나 열쇠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는 1890년대에 포켓 워치용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그 주머니 주변에는 또한 리벳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리벳은 청바지에서 가장 잘 마모되고 찢어지는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 엘리베이터에서 닫기 버튼을 반복해서 눌러도 문이 더 빨리 닫히지 않습니다. 1990년 미국은 엘리베이터에 대한 장애인 복지법을 통과시켰는데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이 엘리베이터 탈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야 했습니다. 이 규칙에 예외가 적용되는 유일한 사람들은 응급 구조 인력과 건물 관리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버튼을 작동시키는 열쇠나 특별한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2가지 다른 색깔로 된 지우개가 있습니다. 분홍과 파랑으로 되어 있어요. 분홍은 연필용이고 파랑도 역시 연필용입니다. 파란색 부분은 아티스트가 사용하는 것 같은 두꺼운 종이에 사용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펜 잉크를 지우기 위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펜으로 글을 쓰는 사람은 실수를 하지 않거든요. 아, 농담이에요. 백미러는 보기와는 달리 평평하지 않습니다. 한쪽이 다른 쪽보다 두꺼워요. 토글 스위치는 주간 모드와 야간 모드로 미러를 전환합니다. 밤에 차가 뒤에 있을 때 헤드라이트 불빛이 반사되어 운전자의 눈이 부실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스위치를 아래로 또는 위로 누르면 빛이 통과하고 반사되는 방식이 바뀝니다. 입구를 바닥으로 향하고 주스나 우유를 부으려고 하면 액체가 잘 안 나오고 사방으로 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피하려면 입구가 위를 향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공기 흐름이 개선되어 액체가 더 잘 나옵니다. 슬로우 쿠커는 열을 가두어 오랜 시간에 걸쳐 점차적으로 음식을 조리합니다. 음식을 확인하려고 자꾸 뚜껑을 열면 열이 빠져나갈 수 있어서 조리 시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자고로 지켜보는 냄비는 절대 끓지 않는 법이니까요. 작은 틱택 용기에서 틱택 하나를 꺼내려다가 5개를 꺼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사용하는 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용기 뚜껑에는 뚜껑을 꼭 닫는 것 이상의 기능을 하는 구멍이 있습니다. 용기를 거꾸로 뒤집으면 틱택 하나가 뚜껑에 걸립니다. 진짜예요. 이걸 알아내느라고 밤을 꼬박 새웠다니까요. 땅콩 버터를 뚜껑을 덮어 보관하면 항상 끈적끈적한 물질 위에 땅콩 기름이 둥둥 뜹니다. 땅콩 버터를 보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꾸로 뒤집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꺼내서 뚜껑을 열었을 때 땅콩 기름이 바닥에 남아있게 됩니다. 테이크아웃 용기는 단순한 상자 이상입니다. 상자를 옆으로 펼치면 먹기 쉽게 접시로 변합니다. 대부분의 사무실 건물에서 온도 조절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스템 컨트롤은 벽이 아닌 통풍관 내부에 위치합니다. 이 가짜 온도 조절기는 에어컨이나 난방이 변화하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많이 바뀌어야 1, 2도 정도예요. 아예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